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한 주제는 이런 겁니다. 제목이 갈수록 커지는 문재인 가계에 대한 의혹, 본인 스스로 사나이답게 해명해야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1시에 오전 11시에 뉴스타운 TV에서 문재인에 관한 중요한 증언이 있어서요. 그 서성남이라는 그 윤월 스님, 스님이신데 서성남 학도병 출신입니다. 6.25 때 학도병으로 있다가 경북 영천 전투 직전인 1950년 8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소위 그 문재인 아버지를 생포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유튜브로 좀 봤는데, 한번 이거 문재인 운명 책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8년 5월 달에 뉴스타운에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이 책을 읽고 첫 방송을 한 2번 했고, 엄마 방송에서도 부친 LSD를 타고 함흥철수 작전 때 피난 나온 게 사실인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우리 공화당 팟캐스트에서도 우리 문재인의 사상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서 이제 분석한 팟캐스트를 해서 한 3번, 4번 문재인의 운명을 둘러싼 문재인 사상 의혹에 대해서 이런저런 강의라든가 유튜브를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문재인의 사상 의혹, 가계에 대한 의혹을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성남 윤월 스님 그 증언을 좀 유튜브로 좀 봤는데요. 이분이 그 생포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그해 50년 12월에 흥남 철수작전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4개월 만에 다시 포로로 나왔다 풀려갔다가 탈출을 했는지 뭔지 다시 북한에서 다시 철수작전으로 내려온다는 건 그게 아구가 안 맞죠.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자관 이 사람이 자갈치 시장에서 다시 만났다 그래요. 문형룡 아버지죠. 문재인 아버지를 만났는데 1957년 8월 달이라 그럽니다. 날짜까지 기억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학도병 출신인 서성남 씨가 나이가 90이 넘은 모양인데 기억력이 굉장히 생생해요. 자갈치 시장에서 만났는데 그때의 아들인 문재인을 봤답니다. 근데 문재인 씨는 지금 호적상으로입니까? 지금 1953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벌써 7살이나 8살 됐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의 호적의 나이에 비해서 3살 내지 4살 이상의 그 나이가 많은 그런 아이로 보였고, 그렇다면 한 1948년에서나 49년 북한에서 출생을 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조석 씨가 그 사회를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서성남 씨한테. 왜 이제 증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의혹이 10년 동안 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가계에 대해서, 문재인 출생에 대해서 의혹이, 이모 문제에 대해서 증언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이제 증언이 늦게서야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때 제기를 하지 왜 늦었느냐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된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상관없다. 그런데 다만 한박도를 북한에게 퍼넘기고, 한박도가 지금 우리나라 영토인데 북한에 돌아가지고 인천공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 8km 되는가 봐요. 인천공항을 바로 공격할 수도 있죠. 한박도에서. 북해권에서 넘겨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 다음에 고려연방제를 은근하게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되자마자 헌법 개정 하려는 것 중에서 자유를 싹 없애버려가지고 고려연방제를 갈라다 일단 실패를 했죠. 또 아마 추진할 겁니다. 아마. 추진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고려연방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의 멀쩡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고 많은 사람 실업자로 만들고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한테 태양광을 수입해가 난리를 떨고 근데 USB를 통해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이 원전을 USB로 설계도를 넘기면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뽀록이 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나라가 공산화 되겠다 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지금 이 정도까지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이런 정치적 괴물이 혼자 저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세력이라다가 정치 집단 저렇게 이 사람을 권력을 잡자 해가지고 만들어 갔을 텐데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문재인 저 사람 머리에 저렇게 북한 갖다 바치겠다는 그런 머리가 들어있다는 거 과연 저 참모들이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래 바보겠어요? 다 학벌도 있고 같이 한두로 1년 사는 것도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씨가 정치를 한 게 벌써 한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성격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사상 의욕 다 아는데 그 당이 문재인 씨를 서포트한다는 거는 그 당의 집단 구조가 불그렇게 물이 들었다는 것을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중국의 바이든 중국 공산당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11월 3일에 선거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이 지자체의 민주당 쪽에 일부는 공화당 쪽에 이렇게 저렇게 촉수를 뻗쳐가지고 뇌물이라든가 뭘 해가지고 이리저리 공자학원이든 뭘 해서 얽으면 지식인, 학자, 언론, 정치인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호주에서도 정당 국회의원들이 40여 명이 중국 공산당에게 결탁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공산당의 눈치를 보면서 한 것이 호주도 그렇다니까. 미국 민주당도 그렇다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국 공산당이든지 북한이든지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불확실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아찔해요. 아찔하다며. 지금 서독에 지금 저 독일 수상 그 메르켈도 지금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자였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공산당 중공하고 이 서독 메르켈 총리하고 이게 어프로치가 되니까 그렇게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련 공산주의가 1991년부터 92년 사이에 몰락을 했는데 그때 많은 자유진영에서는 만세, 공산주의를 끝났다. 그리고 중국은 개혁개방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수렴할 것이다. 그들이 개가선천해서 공산주의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죠. 미국도 믿었고 우리도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픈해보니까 뭐예요? 공산주의 실체를 오픈해보니까 미 국무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에 공산당에게 완전히 속았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조선 노동당이나 중국 공산당에게 속았다. 이제 안 되겠다는 이런 선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론거 텔레그램이라는 문 보고서가 나오듯이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는 지식인의 선언이라든가 이런 관리 집단이든지 연구소라든가 학자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와의 대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도 없어요. 자유가 구속된 채 마스크를 끼워서 내가 살겠다고 파도파도거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이렇게 저렇게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예 기빈이 많이 돈만 주시오. 예 경제적으로 살게만 해주시오.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게 지구적 운명이. 인간이 자유가 없어지면 뭐예요? 이건 개돼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1984년에 빅브라더스처럼 조지 오웰처럼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모든 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이 문재인 문제로 넘어간다면 아까 남북 군사 합의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대북 안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유엔사 미군 아닙니까? 버티고 있는 게 유엔사는 껍데기만 나와 있고 평택에 있는 미군으로 해가지고 헉헉헉 이제 수만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근데 북한이 여차해가지고 무슨 미사일이든지 침공이든지 쳐올 때 초기 경보 시스템 공중에서 첩보 위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군사 정보를 어디에 의존하게 됩니까? 우주에 있는 미군의 인공위성이라든가 일본의 그 인공위성, 이 미일 간의 지금 첩보 기능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우주에서 미일 간의 동북아를 둘러싼 미일 간의 첩보 정보 공유를 굉장히 지금 그 강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긴박하게 정보를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금 눈이 우주에서의 그 정보 첩보망에 봉사가 된 채 완전히 지금 미일의 선악에서 지혜에 꼼짝도 못하게 지금 그러대 지금 벙어리 장님이 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대북 경계망이 지금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한국을 믿지 못하니까 누굴 키웁니까? 일본의 군사를 키우고 일본의 경제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의 반일 정책이 문재인의 그 대도 않은 깽판 반일 정책이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는 식으로 이적행위, 친일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에? 그렇게 나라가 지금 깽판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 미국이 문재인이 반일 정책을 하면은 미국이 좌시할 것 같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보십시오. 끝까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가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양 국가가 반일의 교두보로서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정희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셉트를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문재인이라는 정책 괴물이 왜 어떻게 해서 이 자유민주 체제에 등장하게 되는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그 마스크,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속에서 독보서처럼 자유라는 것이 모든 공산주의든지 마르크스주의든지 무슨 사회주의든지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관용을 가지고 허용을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 약점을 최대한대로 이용해서 자기 사상을, 자기 정체를 마스크를 끼워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국민을 속였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한 30년 동안이죠. 87체제라고 해서. 근데, 다시 돌아가 본다면은, 지금 1953년생으로 호적에 그래 나와 있으면은, 문재인 씨가, 저하고 나이가 거의 동갑이다 볼 수 있는데, 50년대에 부산과 부산 영도 떠난 부산이라면은, 국제시장, 여러분, 국제시장도 부산이라는 게, 그 낙동강 교도보, 낙동강 전선 있지 않습니까? 워크라인 해서, 대구, 영천, 그 다음에 마산, 진해,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해가지고 이런 워크라인, 낙동강 전선으로 해서 피난민들이, 북한에 이북에서 피난민들이 부산에 밀물듯이 왔지 않습니까? 6.25 때 부산은 방공의 교도보로서 탈북민들, 피난민들을 먹이 사는 곳입니다. 고기를 잡고 해서, 어장을 했습니다. 거기 미군들 하라리 부대, 미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엔군 그 묘지도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 공원에. 저는 거기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 50년대 6.25의 그 방공 분위기 젖었을 때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정교조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중학 부산고등학교 때 그 사회 과목, 역사 과목 이런 데 가면요, 철저히 방공주의자 선생인데 정교조가 어림도 없습니다. 발도 못 붙이죠. 어떻게 정교조들이 발을 붙입니까? 정교조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라면은 철저한 선생님들의 국가관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애국심이 있었고 국가관이 있었는데, 경남중학, 경남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조가 없었는데 어때 문재인 같은 사상가가 이런 정책 괴물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기착되느냐?
가정교육의 부친의 문제로 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문재인 씨가 왜 저런 괴상한 정치적인 괴물이 됐느냐 할 때 부친의 사상과 행적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친이 뭔가 저렇게 반밀하라고 교육시키기 때문에 뭔가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부친으로 다시 넘어가서 부친이 그러면 여기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은 여기 110페이지 봅시다. 제가 이걸 3번, 4번 읽었는데 110페이지에 가난이라는 챕터에 북한의 아버지가 북한 치하에서 흥남시청 농업기장을 했다고 나옵니다. 자, 또 볼까요? 흥남시청 농업기장이라면 농민부의 삶은 남북한에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 농민부라면은 이건 요직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네. 네? 농림부 장관, 그냥 요직이죠. 요직이고 농업계장이면 요직입니다. 근데 공산당 입당을 강요받았으나 끝까지 버티고 안 했다고 한다. 이거 믿을 수가 있느냐 이에요. 이 공무원 흥남시청에 농업계장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그 세금도 받고 물자도 나눠주고 이렇게 굉장히 요직인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공산당 입당을 안 한다? 김일성이가 이걸 봐준다? 이거 믿기 어렵습니다. 이게 북한이 그래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계장 씨를 공산당 입당을 강요받았으나 시달렸던 경험 때문에 다시는 공무원 생활을 안 했다고 결심했다 한다. 남한에 와서 이야기입니다. 네. 믿기 어렵다. 자.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6.25 전쟁, 한국전쟁 전에 북한에서는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기록이 나옵니다. 106페이지. 이게 2012년에 쓴 거예요. 50세가 발간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106페이지 보면은 집성천을 이루면서 오손도손 모여 살던 부모님과 친척들의 행복은 전쟁으로 끝이 났다.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전쟁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먹거리는 갖고 왔다는 게 농업계장이니까 먹는 거는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북한에서는 지주계급이 땅을 강제로 강탈당하고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해가지고 고문당하고 조만식 같은 사람, 독립운동 지도자 고문당하기가 그걸 옥살을 하고 기독교인 박해받 신앙 박해받죠. 그 다음에 지주계급들 땅 뺏기죠. 재산 다 뺏기죠. 그리고 소련 군정들 와가지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소련 군들 진주를 해가지고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오가삭 통법,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당들 오가들 모아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거 이런 거, 북한의 그 자유가 없는 노예 취하 한마디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전쟁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전쟁은 누가 일으켜서 이렇게 난리를 폈느냐? 김일성 아닙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예? 전쟁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불행을 누가 갖다 줬는가?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한 구절도 없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50세가 팔립니까? 예?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한 구절 없다. 공산주의 비판에 대해서 공산주의 문제가 있다는, 공산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언급 한 구절도 없습니다. 경남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 역사과목 선생님들이 뭘 가르쳤느냐? 솔직히 이런 의문도 들어요. 왜냐면 여기 이 책에서 공산주의 비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제 흥남 철수작전이 여러 가지로 광고에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 부친이 함흥 철수작전에서 미군들 따라서 정말 철수를 했느냐 얘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국제시장 거기 보면 첫 장면에서 어떻게 국제시장 그 영화에 보면은 저도 그 영화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장면이 영화가 국제시장인데 그 부산의 그 피난민의 풍경이 참 그 리얼하게 그 윤 감독이 묘사를 하면서 그 영화를 통해서 윤 감독은 아버지와의 정신적인 화해를 했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윤 감독이. 근데
이 첫 장면에 알몬드 저 소장한테, 식군단장한테, 예? 알몬드 함선에 있는 알몬드 소장한테 현봉학입니까? 현봉학 박사가 피라미드를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안 된다 했다가 결국은 탱크라든가 이런 걸 다 버리고 선박에 피라미드를 태워가지고 빅토리아 합니까? 뭐 저 피난을 했다는 그 첫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피난이 107페이지 봅시다. 미군 피난 LST 선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LST는 수륙 양육 상륙정 수륙 양육 이제 상륙정 탱크입니다. 바다하고 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선박을 이야기하는데 랜딩 시보트죠. 근데 이게 장거리라든가 이런 함흥에서 부산 거제도까지 물살이 강하거나 태풍 경랑이거나 심해로 이렇게 LSD를 장시간 운전하기는 그 탄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의 작전 중에 해안가에 상륙하기 위해서 큰 배가 해안가에 접안시키기 위해서 병사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한 소형 보트가 LSD란 말입니다. LSD 소형 선박 상륙정의 일종에. 근데 여기 여기 탔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유엔군과 미군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 그 덕분에 자신이 뭐 거제도입니까? 어디서 태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미국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문재인이가 반미주의자가 됩니까? 이 책에 반미의 어떤 그런 흐름이, 여실히 써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미주의가 설명이 돼서 자기 자신이 반미주의가 된 이유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을 언급한 이영희 교수의 글이 있어요. 131페이지입니다. 이영희 교수가 대학 시절에 나는 이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발간되기 전에 논문을 통해 읽었다. 충격적이다. 베트남 전쟁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적 성격의 전쟁의 성격, 미국 내 반전운동 등을 다뤘다. 결국은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무조건 정의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주장을 진실로 여기며 상대편은 무찔러 버려야 할 악으로 취급해버리는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을 벗겨주는 것이었다. 이영희 교수 논문집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간되기 전 책이라 그랬는데, 이영희 씨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라든가 우상과 이성, 이게 저도 읽었습니다만 대학 시절에 서클 활동, 북클럽 서클 활동할 때 이런 책을 저도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전환시대 논리라는 것이 모택동을 찬양하고 문화대혁명을 정당화시키고 중국 공산주의의 모택동의 그 문화대혁명, 숙청 이런 걸 아주 그 찬양한 게 전환시대 논리예요. 제가 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나가 처음에는 좀 혹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좋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생명을 구한 미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했으면은 자식을 반미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가죠. 그러면 의혹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우리 시절에 50년 60년대에 미군이 아버지 생명을 구했는데 전환시대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에서 그래서 미국이 정책을 전투를 게릴라 전쟁을 잘못 추진해가지고 쫓겨났다고 해도 반미가 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인이 이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아버지가 그래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반미가 되는, 말하자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아버지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렇게 패했어도 미국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다. 한국의 은인이기 때문에 반미를 해서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 것이 자식들에게 지침이 갔을 거 아닙니까? 함흥철수 작전에서 목숨을 구했다면, 아버지가 그런 목숨을 구했다면은 그 정상적인 아버지죠. 그러면은 이것이 문재인 씨가 반미가 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 아버지한테 그런 교육을 제대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부친이 함흥철수 작전에서 탈북을 했으면은
매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매년 한문 철수작전, 장시르 전투에서 미군과 유엔의 희생을 헌사하는 기념사라든가 기념식 이런 것에 헌화도 하고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4.3하고 5.18 때는 가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찔끔찔끔 그런 건데 했는데 그게 뭐 표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 장시르 전투에서 한문 철수작전에서 미군에 대한 고마움 표현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창당입니까? 100주년 기념? 그것도 한 몇 달 남았는데 시진핑하고 통화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창당 축하한다. 미리 축하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미 국무부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문재인의 사상은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을 짠짜리 보면은 지금 아버지, 엄마, 이모죠. 이제 그 북한 관계 부친이 이름이 이 문재인의 운명의 책의 짠짜리를 보면은 아버지, 엄마, 이모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뭐 저 아들, 자기 저 1959년에 낳았다는 저 해양대학 나왔다는 동생 이름도 없어요. 뭐냐? 아버지 이름 문용형입니다. 모친은 강한옥, 이모는 강병옥이라 그래요. 근데 이 책에 왜 아버지, 엄마, 이모 이름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뭔가 이거 대통령 후보로 2012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다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또 이렇게 재판 증판될 때는 이게 지금 50세거든요. 50번 찍은 거면은 증거판을 통해서 아버지, 엄마, 이모의 이름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조부 이름까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동생 이름도 다 넣고 이름 숫자 넣어야죠. 광을 좀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가족을 숨기는 게 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숨기는 게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형사도 아닙니다만은 수사반장도 아닌데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금강산에서 2004년에 이모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모를 만났는데 이 석연치하는 점이 계속 이모를 그때 금강산 관광에서 남북한간에 상봉한 사람들 이산 가족들을 만나는데 우선 먼저 만나야 될 조건은 나이 순이죠. 고령자 순으로. 왜냐하면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급했는지 민정수석 시절이었는데 청와대에 있던 시절인데 나이를 74세인가 73세에서 나이를 속여가지고 우선으로 해가지고 속였는데 나중에 그게 말썽이 된 거야. 언론이 말썽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탄핵감 아닙니까? 이 속임수죠. 나이를. 예? 그러면 그때 이 이모가 봅시다. 305페이지 보면 305페이지야. 금강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 이모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이모는 내가 청와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직책을 물었다. 나는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답했다. 네, 민정수석이 아니라 시민사회 수석인데 북한에서 이모가 문재인의 직위를 알았다 하면은 그러면 북한에는 대남공작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남공작 부서가 흥남에 이모가 있는데 그걸 상봉을 하게 하면은 대남공작 부서에서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먹잇감인데 이거 청와대에 있으면은 가만둘까요? 우리가 북한에서의 대남공작 부서의 장이라고 본부장이라고 하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공작은 침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남 남쪽에 네? 스파이라든가 이런 많이 침투를 하는데 그 청와대에 북한에 있는 친척들이 있으면은 이거 좋은 먹잇감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 분단국가에서는 이런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흥남은 이모가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국정원에서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305페이지에 이모하고 상봉을 한 걸 갖다가 신문에서 몇 번 사진 카드로 봤는데, 예? 얼굴하고 턱하고 이렇게 콧날하고 이렇게 주걱턱, 문진 씨하고 이모하고 가장 닮은 것이 귀 윤곽하고 코로 내렸으면서 선하고 이 턱으로 주걱턱으로, 저도 약간 주걱턱입니다만은 턱으로 나오는 이 선이 너무나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엄마 얼굴도 보입니다. 엄마 얼굴하고 저 이모하고 문재인하고 삼각관계를 해가지고 뭐로 그럼 비출 수 있냐? 중국에서 가장 발달된 기술이 뭡니까? 안면 인식법이라는 거 알죠? 지금 5.18 이 공안당국에 중공에서. 그러면 이 안면 인식법 기술로 이모하고 문재인,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엄마하고를 비교를 해가 안면 인식법으로 촬영해가지고 네가 전문가의 검사를 맡으면 누가 더 닮은 꼴이냐? 그건 밝혀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밝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해볼 수 있는 거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며, 그 사진을 보면은 이모를 금강산 이모로 가는데 마누라 김정숙이죠. 마누라하고 아들까지 데려갑니다. 자, 아들까지 금강산에 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강산에 얼마나 그 영재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아주 어린 애를 데려갔더라고요. 예? 그 부인도 그렇고 금강산에 식구를 다 데려갔다 했냐. 아들하고 자식까지 금강산에 급하게 그렇게 갈 이유가, 나이까지 속이면서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야기예요. 급한데.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을 이야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모하고 만나가 저 어떤 이야기 했는지. 그리고 자, 모친 같은 경우에 또 뭐 그렇게 사이가 그렇게 양산 엄마가 모친은 양산 출신을 모친은 양산에 묻혔다 그러는데, 양산 묘지에 묻혔다고 하는데 그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거대하게 잔치를 베푼 것도 아니고, 엄마하고 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석연한 점이 많다. 엄마가 언론에 지금 보도가 거의 문재인 엄마에 대해서, YS는 아버지 김홍이죠. 김홍에 대해서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보도도 하고 인터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엄마에 대한 방송 언론의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뷰도 없고 그 동생 인터뷰도 없고 하여튼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는 건 가문의 자랑인데, 하여튼 그 가족의 인터뷰라든가 보도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오히려 더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럼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90년대 초에 소위 85년부터 해가지고 95년 사이 10년 동안에 대학가의 주사파들이 득실득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사파들. 지금은 다 밝혀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주사파가 처음에는 자생적으로 왜 이렇게 주사파가 많이 생겼느냐? 그건 전두환 정권이 군사 독재를 하니까 그렇게 생겼다 하는데, 자생적으로 생겼다. 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씨라는 게 어떤 열매가 이렇게 자랄 때 씨가 있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주사파가 그냥 자랍니까? 책이 있어야 되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뭔가 코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뭔가 씨가 뿌려지고 티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사파가 그 당시에 스카이 대학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 연세대학 이런 선생들이 주사파를 공부를 해가지고 북한에 유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가르쳤냐 누가 씨를 뿌리느냐 그 미국 유학 갔다 온 교수들이 주사파를 강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생적으로 했느냐? 자생적으로 뭐 책이 있어야 되고 뭔가 라디오 방송도 들어야 되고 코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지도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도원이 누구냐 이게. 씨도 씨앗을 뿌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서 근거가 마련됐느냐?
90년대 초에 소위 강철 서신이라 해가지고 주사파를 파급시킨 부진의 라디오 방송들은 강철 아닙니까? 김영하이죠. 주사파 대부 강철 서신이라 해가지고 이름으로 익명으로 해가지고 한때 운동권에서 날렸지 않습니까? 많은 운동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학가에서 네. 김영한 이가 자진 월북을 했죠. 서해안에서 들락날락하는 잠수정을 타고 91년인가 92년이라고 했어요. 그 두세 차례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북한을 갔는데 간 목적이 뭐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김일성 주체사상을 자기 딸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건 주체사상은 김일성이가 창작을 한 것이야. 예? 연구를 해서 한 것이다 해서 굉장히 존경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김일성을 만나고 싶어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공부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학문적인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두세 차례 가서 인천에 잠수정을 타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다 그래요. 만나서 대뜸 물은 게 주체사상에 대해서 물었는데 충격받았어요. 김영한의 해고에 의하면 김일성이가 자기보다 주체사상을 더 모르더라 이야기야. 근데 그 당시에는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만들었는지는 몰랐죠. 김영한, 황장엽 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몰랐죠. 황장엽에 대해서.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만들어주는 창안한 걸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 실망을 해버리죠. 그 평양 시내에 그 사람들은 김영한 씨가 오니까 아주 그 북한의 그 실정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중요한 데를 답사시켜 여행을 시키 보니까 사는 게 뭐 남한에 비해서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실망을 하고 김일성이 주체사상 모르는 데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건 내가 생각한 유튜브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확실히 모르면 어쨌든 간에 그래 와가지고 전향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유는 그건 핵심이 뭐냐면 김영한 같은 주사파의 핵심 대부가 리더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잠수정을 타고 한 8명에서 12명의 소형 잠수함을 타고 미륵부를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밀봉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봤는데 김영하이가 갔다 온 모양인데 김영하이가 90년대 초에 갔으면은 김영하 혼자만 갔겠냐 이게요. 얼마나 많은 주사파들이 한국의 주사파들이 북한에 가면 그 김일성한테 충성맹세 한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지. 누가 어떻게 언제 갔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80년대 90년대에 북한이 소형 잠수함을 통해서 물론 남방한 첩도 보내지만 여기에 있는 좌익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북한 잠수정 소형 잠수함들 상당했었다. 그것이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악의씨가 컸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같은 정치적 괴물이 등장하는데 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 어느 정도는 이런 사상이 수상하면은 이것이 블랙리스트로 해가지고 카트가 돼버립니다. 이런저런 사람은 사상 때문에 뭐 때문에 출신 배경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딱 신원조회를 걸려버리죠. 신원조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신원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원조회가 폐지가 돼버립니다. 과거의 부모의 전력, 당신의 전력, 사상적인 전력으로 해서 연좌제 비사해가지고 연좌제는 집안에 자기를 포함해서 집안 사람들의 좌익 내력이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신원조회. 호적 등본 다 뛸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가족들에서. 그게 이제 연좌제인데 5.18 끝나고 나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0 정권 초기에 이제 대국민 화합용으로 제일 먼저 처리를 한 것이 연좌제 폐지입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 그게 아마 청와대에 쓰리허들이 허화평, 허삼수 이런 쓰리허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각하 이건 한번 해봅시다. 국민 화해용으로 해가지고.
그때 처리해버렸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로스쿨을 했지 않습니까? 로스쿨로 개편되면서 사법연수원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문제, 사상으로 문제발성 있는 사람들 판사나 검사나 임명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것이 사법연수원에 자체 내 시스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로스쿨로 진행되면서 자, 이기면 어떻고 이기면 어떻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평등 싹 해가지고 이런 사법연수원에서 이런 사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판사 검사 임명할 때 이런 그 시스템이 그 제도가 뭉개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우죽순격으로 니나 내나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고 말았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2000년 이후에 호주제 폐지했죠. 그리고 호적등본 제도를 없앴습니다. 호적등본제를 빼놔야 아버지 할아버지 누가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대구 폭동에서 누가 경찰한테 총 맞아 죽고 어떻게 북한에 월북했다 월남했다 이런 것이 쫙 나올 텐데 호주제 없애고 호적등본제를 없애버립니다. 뭐 인권 침해다 평등 남녀 평등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 호적등본제 뛸 수도 없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만들어졌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띄지도 못합니다. 형사도 못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가족 아버지 관계 뭐 친척 이모 관계 원 호적 등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쭉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알 텐데 그것도 일체 못되게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 개인의 가족사 아버지 엄마 자기 그 어디서 출생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는 자기만 알지 수사기관도 함부로 못되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 무슨 뭐 청구해가지고 해야 돼. 판사들이 요새 그걸 해줍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쉽게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정치권 눈치나 보는 이상한 판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씨의 사상이 왜 문제냐? 이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됩니다. 국민은 고위공직자 대통령이라는 이런 공인에 대해서 헌법상 알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구멍가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은 뭐요? 그 사람 출생, 나이, 어디에 닿는가? 그런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있으면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대통령이 월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죠.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5년 10년이 넘었는데 문재인에 대한 사상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출생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지금 굉장히 오래되는데 윤석열 검찰청장이 과연 이런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한번 두고 봅니다만은 문재인에 임명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거 했으면 막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달아들 건데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 이제 결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계속 대통령 이 의혹에 대해서 무게고로 의혹이 점점 커지니까 문재인 씨가 스스로 자신이 우리도 지금 피곤한데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돼요. 경상도 사나이답게 시시하게 자꾸 빼지 말고 이북에서 태어났다 아니다 아니면 호적등본 떼가지고 보이든지 기다 아니다 하든지 당신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당신이 정정 자유민주 체제에서 대통령까지 되고 온갖 혜택을 그 연탄 장수의 아들에서 지금 대통령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는데 그걸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지 김정은이 만들어줬어요? 시진핑이 만들어줬어요? 확실하소. 사나이답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줬으면 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양심 있는 거에 뭐예요? 국민들이 이 진실을 할 때, 당신의 정치의 진실을 할 때 그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생방송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